자, 4월 17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64,100달러 정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강한 상승은 아니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회복세가 일단 주요 라인을 지켜줬다라는 것에 우리가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오늘은 차트를 살펴보고, 그리고 어제 있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정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어떤 패턴들이 보이는지 패턴 정리를 한번 드리면서 목표 가격을 잡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반감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좀 잘못 알고 헛되게 희망을 좀 너무 과하게 품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오늘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하락을 했던 이 구간의 피보나치를 우리가 한번 돌려보면은 지금 우리가 단기적인 저항을 잡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하락했던 부분의 단기적인 저항, 피보나치의 382 구간인 64.7K 거의 다 와가고 있죠. 그리고 이 64.7K는 이전에도 저항을 계속해서 봤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단기 저항은 64.7K를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0.618 구간, 이 0.618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했던 부분의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구간, 만약에 0.618 구간을 넘기지 못하면 재차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을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0.618 구간이 뚫리는 모습이 관측이 돼야 상승 쪽에 무게를 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에서 단기적인 저항을 잡을 수 있습니다. 64.7K와 67.8K 정도 되네요. 이 두 가지 구간, 382 구간과 0.618 구간을 단기 저항으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차트를 좀 더 멀리서 보면은 차트가 쉽게 보일 수 있겠죠. 차트가 가까울수록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정확도는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멀리서 봐서 큰 틀을 잡아놓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진입을 하는 게 원래 차트를 보는 방식이거든요. 자,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전에도 이 부분을 언급드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멀리서 삼각 수렴 형태를 지금 약 한 달 반 가까이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아래 추세선이 깨졌죠. 우리가 만약에 수렴 구간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 구간 깨졌을 때 손절을 했으면은 롱 포지션 들고 있거나 현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뚫리고 나서 여기에서 반등 줄 때 우리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했죠. 아래 구간은 리테스트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리테스트를 했고 지금 내려왔는데, 자, 우리가 삼각 수렴을 봤지만 한 가지 패턴 안에서도 한 가지 차트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패턴이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는 먼저 이 차트를 봤죠. 여기에서 수렴 패턴 이거를 봤는데 우리가 또 지금 멀리서 보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지지 라인과 저항 자리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패턴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수렴 패턴을 한번 지워보고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지우고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간단하죠. 간단하죠.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했고 위에 한번 저항 맞고 아래 구간 지지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저항 맞고 지지하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지 구간은 여기죠.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61K. 61K를 우리가 지지 구간으로 먼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하고 지금 저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3K 가까이 되네요. 73K를 저항으로 볼 수가 있다. 자,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디 쪽으로 우리가 무게를 둘 수 있느냐? 이 패턴의 일단 이름부터 알아야겠죠. 이제 뭐 이거를 베어 플래그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 뭐 자료들도 있고 한데 정식적으로 말하면 이건 뭐 베어 플래그 패턴은 아닙니다. 베어 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처럼 고점을 높이던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던 뭐 이렇게 고점을 낮추던 이런 형태가 나오면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 여기는 정식적인 명칭은 렉탱글 패턴이라고 합니다. 렉탱글이라고 해서 직사각형 패턴이거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패턴이 많죠. 뭐 우리가 아는 뭐 버터플라이든 삼각수렴, 뭐 어센딩,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든 뭐 플래그 패턴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렉탱글 패턴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차트가 렉탱글 패턴, 직사각형의 형태를 만드는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큰 기준을 뭘로 맞추면 되냐? 쉽죠. 여기에서
롱 포지션 들어가는 거죠. 상승에 여기에서는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이 뚫렸다. 이 구간이 뚫리면 빠르게 손절해주는 방식. 간단하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만약에 뚫렸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숏 포지션 진입을 해서 아래쪽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시 회복을 했다. 그럼 빠르게 손절을 해주고. 이게 그냥 공식이죠.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막상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보면 좀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간단한 공식입니다. 여기 아래 구간의 지지 구간에서는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구간이 깨지면 스톱 로스를 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는 저점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아마 정리를 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진입을 할 수 있는 게 엔트리. 여기에서 돌파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추격 매수를 하는 거죠. 엔트리 돌파하고 리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타겟가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쇼 포지션 마찬가지. 아래 구간에서 여기 깨지고 여기에서 못 올리는 걸 보면은 여기에서 진입해서 여기에서 TP 타겟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매매는 지금 차트는 쉬워요. 쉽고 이 공식만 지킨다라고 하면은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조금 타이트하게 한다면 일단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가고 롱 포지션 들어가서 타깃 여기까지 노려보고 한번 정리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숏 포지션 진입을 해서 아래 구간 다시 또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 보면서 숏을 진입을 하겠지만, 만약에 여기 있는 윗 구간을 돌파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빠르게 손절해주고 여기에서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은 롱으로 스위칭해서 롱으로 수익 내고, 마찬가지 반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있다가 만약에 아래 구간이 깨졌다. 그럼 난 롱 포지션 빠르게 손절해주고 여기에서 지지하는 거 보고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이제 여기에서 숏 포지션으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고. 지금 일단 매매하는 건 굉장히 쉬운 자리긴 합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안에서 워낙 많은 이런 패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건데, 일단 큰 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종합해 봅시다. 종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까 말했던 여기에서 단기적인 저항 구간들 체크를 하고, 일단 저도 롱 포지션을 들고 있습니다. 이 아래 구간이니까 롱 포지션 진입을 했는 상황이고, 단기적인 저항 64.7, 다음 67.8, 그리고 여기에서 지지 구간 여기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구간들 체크를 하겠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이제 롱 포지션 가지고 있으면 일단 여기서 한번 정리, 여기에서 한번 정리, 그리고 마지막 3차 타깃을 여기 73K까지 끌고 가는 전략.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걸 돌파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럼 다시 한번 롱 포지션 진입.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것만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잡아 놓으신다면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말씀드렸던 거, 이제 중요한 거,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죠. 워싱턴 DC에서 열린 캐나다 경제 관련 워싱턴 포럼 행사에서 말을 했던 내용인데, 자, 보시면은 이 부분은 조금 굉장히 매파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 경제 지표 확실히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자, 최근 경제 지표 뭐가 나왔죠? 바로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왔죠. 소매 판매 지수가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더 큰 확신 주지 못하고 있다. 자, 다음으로 생각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가 연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용은 굉장히 매파적이었는 내용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현 통화 정책 수준, 지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좋은 지점에 있다. 말했던 것처럼 지금 금리가 문제가 되지 않다. 지금 있는 이 고점에 있는 이 금리가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지표는 견조한 성장과 지속적으로 강한 노동시장을 보여준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거, 오히려 미국의 경제가 죽어야지만, 경제시장이 조금 위축이 돼야지만 그때 금리 인하를 하겠다. 전형적인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굿 뉴스 이즈 배드 뉴스인데, 지금은 경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은 금리 인하의 명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있고 나서 실제적으로 6월에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죠. 6월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를 한번 하겠다, 베이비 스텝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때 당시 60% 70%였는데 지금 15%, 동결 확률이 84%로 저번 달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예측치가 상승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5월, 6월 정도에 있을 금리, 6월에 우리가 기대를 했던 이 부분은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 다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좀 소화가 되면 오히려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내용은 굉장히 매파적이었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제 반감기, 4년을 기다려온 이 반감기가 며칠 진짜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틀에서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감기에 대해서 워낙 너무 큰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감기 있다라고 해서 바로 급등한다 뭐 이런 거를 기대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시 경제가 이 반감기에도 분명히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페드에서 미국의 이제 금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과거 금리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정리를 좀 했거든요. 자, 이전에 반감기가 있었어요. 자, 16년도에 반감기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했습니다. 했죠. 그리고 여기 고점이었어요. 자, 차트를 우리가 보면서 할게요. 자, 16년도가 반감기가 여기였죠. 그리고 이제 고점. 근데 여기에서 뭘 했습니까? 금리 인상을 했죠. 해도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하고 올라오고 여기 고점 찍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여기 하락을 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 또 반감기, 다음 반감기가 여기였어요. 다음 반감기. 자, 다음 반감기가 진행이 되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죠? 코로나 때문에 제로 금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은행에서 빌려도 이자 낼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니까 당연히 투자 시장이 활발해지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투자 시장은 고점 금리가 높아질수록 유동성이 안 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은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금리가 이제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로 금리다 보니까 상승을 할 수 있는 이 여건이 충분히 마련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반감기에 대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감기 시작 자체가 뭐냐면 고점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전처럼 이렇게 가파른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가지고는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 반감기가 상승에 효과를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반감기가 무조건 우리에게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거다, 무조건 반감기 시작하면은 급하게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반감기가 이때 있었죠. 반감기가 있고 나서 최고점을 찍은 날은 내년이었습니다. 16년 6월에 반감기 시작해서 최고점은 17년 12월에 찍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20년 5월에 반감기가 시작됐는데 최고점은 어디다? 21년 그 다음 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서 최고점을 찍기 위해서는 1년 넘는 시간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전 프랙탈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근데 이제 반감기 시작만 하면 오를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반감기 시작하고 오히려 여기 같은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시작하고 내렸어요. 오히려 내렸고, 그 다음에 이 고점을 갱신하는데 걸린 시간이 이제 그 반감기 가격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한 게 100일이 걸렸습니다. 3달이 걸렸고, 20년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반감기가 있고 나서 이 반감기 가격보다 더 높게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시기가 갑자기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시기가 거의 한 160일이 걸렸습니다. 5달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반감기가 있고 나서 갑작스럽게 바로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거,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건, 기준이 될 때마다 우리는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매집의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다음에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패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를 알 수 있는 게, 아까 말했던 렉탱글 패턴에 구조를 보면은 상승분이나 하락분을 봤을 때도 지금 A랑 B라는 여기에 범위를 측정을 해서, 그리고 upward breakout이 있죠. 그래서 B 구간을 우리가 잡던, 아니면 아래 구간으로 빠진다면은 downward breakout을 할 수 있는 이 밑에 구간, 여기에서 우리가 A랑 B를 한번 맞춰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던 이 패턴에 처음에 사이클이 있었던 A랑 B를 여기로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서 여기 있는 구간을 우리가 잡고요. 그럼 이 구간을 여기 아까 말했던, 만약에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붙일 수가 있고, 그리고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위에 구간을 돌파했을 경우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이 차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80
87K, 88K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이 아래 구간을 지지를 하지 못한다, 말했던 61K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아래 구간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51K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 구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들이랑 동일하죠. 말했던 1차 매수는 우리가 60에서 55K 이 구간을 잡고 있죠. 왜 그러냐? 여기에서 이 아래 구간으로 내려가지 않고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1차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차 매수는 52K죠. 여기에서 이게 깨졌다? 아래 구간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근데 이 52K라는 거는 공교롭게도 여기랑 지금 겹치는 거지, 이전에 이 매수 구간은 3월 달에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왜 52K가 겹치냐? 다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멀리서 봤을 때도.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지지 구간, 이전에 사용했던 지지 구간이 52K죠. 그렇게 여러 가지의 패턴을 보고, 이 가능성 보고, 여기 있는 가능성 보고, 이 가능성 보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봐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52K가 지금 측정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여기도 보면 51K, 52K가 있죠. 그러면 평균 52K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 피보나치,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지금 있는 렉탱글 패턴, 그리고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의 여기 저항선, 지지선, 이런 거를 다 종합을 했을 때 여러 가지가 겹치죠. 그러면 그 지지 구간은 강한 지지 구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다시 한번 또 2차 매수 구간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겠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구간들 설정 일단 잘 해놓으시고, 이 반감기가 물론 이게 또 좋게 말하면은 보시면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여기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했죠. 했는데도 여기에서 가격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고점에 있는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하면은 진짜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더 이번 반감기가 더 폭발적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당장에 우리가 급하게 비트코인의 상승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자제를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뭐 영상 제목이 좀 너무 강렬했을 수는 있지만, 반감기 물론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이벤트긴 합니다. 이게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너무나 갑작스러운 걸 기대하지 말자. 이런 거시 경제들이 20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 제로 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통화가 많이 풀리니까,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이때는 워낙 이때는 비트코인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가격 변동이 클 수가 있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지금 이 FMC가 아니라 ETF 때문에 벌써 가격이 반영되고 여기에서 상승해봤자 얼마 안 갈 수도 있어요. 이전처럼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돼요.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가격보다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어차피 금리 인하는 시작해요. 늦춰지는 것 뿐이지 금리 인하는 시작이 되면 여기에서 시너지 받아가지고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이 바로 당장 눈앞에 한 달, 두 달, 뭐 무조건 뭐 내일 반감기 시작되면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오늘 영상의 주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본인의 구간들 잘 체크하시고 조금 여유롭게, 우리는 천천히 이제 떨어지면은 겁먹지 말고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 잡으면서, 떨어져라 저는 이러고 있어요. 오히려 떨어지면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떨어지면 또 매수하고, 또 떨어지면 매수하고 해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다가오는 이벤트들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봅시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